우리가 매일 아침 출퇴근길에 이용하는 지하철역 있잖아요. 특히 GTX처럼 아주 깊은 곳에 있는 역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 공간입니다. 사실 우리 발밑 수십 미터 아래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공학 기술이 숨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그 거대한 지하 도시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죠. 지하 60m, 하루에도 수만 명이 정신없이 오가는 이 깊고 넓은 공간에서 어떻게 질서를 유지하고 이 모든 사람들을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을까요? 과연 엔지니어들은 이 어려운 숙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네, 바로 GTX 시대가 열리면서부터인데요. 대심도, 복합환승역이라는 좀 생소한 이름의 역들이 생겨났죠. 기존의 지하철역보다 훨씬 더 깊고요. 열차 속도는 비교도 안 되게 빠르고 또 여러 노선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건 뭐 그냥 역 하나 더 짓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게임의 룰이 바뀌는 그런 차원의 도전인 셈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엔지니어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요. 바로 환승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봐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이쪽에서 저쪽으로 걸어가서 갈아타는 거,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걸 발견한 거죠. 바로 이겁니다. 전문가들은 더 이상 환승을 단순한 사람의 이동으로 보지 않아요. 그 대신에 도시 전체를 촘촘하게 잇는 정보의 연결고리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환승역은 도시의 모든 핏줄이 모였다 흩어지는 거대한 심장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심장을 설계할 때 엔지니어들은 정말 딜레마에 빠집니다. 서로 부딪히는 두 가지 목표, 바로 속도와 안전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하거든요. 어떻게든 승객을 빨리 목적지까지 보내면서도 동시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 이야, 이게 바로 설계의 핵심인 거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속도의 비밀부터 한번 파헤쳐 볼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들을 한순간에 막힘도 없이 착착 움직이게 만드는 걸까요? 그 완벽한 흐름의 공학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숫자 1.5분.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 같으세요? 놀랍게도 승객 한 명이 환승을 마치는데 걸리는 목표 시간입니다. 모든 통로, 계단, 에스컬레이터가 바로 이 1분 30초라는 어떻게 보면 마법 같은 숫자에 맞춰서 설계가 되는 겁니다. 대단하죠? 자,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60m.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수평으로, 평지를 걷는 환승거리의 최대 한계선이에요. 여기 아무리 크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도 승객이 평지에서 걷는 거리는 절대 60m를 넘지 않도록 동선을 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제곱미터당 3.5명. 이게 무슨 뜻이냐면 통로나 계단 같은 공간에서 허용되는 인구 밀도의 최대치예요. 이 선을 넘어가면 사람들이 그냥 좀 좁네 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거 좀 위험한데? 하는 공포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밀도거든요. 그래서 모든 공간의 넓이는 이 밀도를 넘지 않도록 아주 정밀하게 계산됩니다. 아니, 이런 걸 어떻게 다 계산하냐고요? 바로 최첨단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술 덕분입니다. 예를 들어 엑소도스 같은 전문 프로그램을 쓰는 건데요. 마치 우리가 도시 건설 시뮬레이션 게임 하듯이 가상의 역을 만들어 놓고 수만 명의 가상 승객을 투입해서 온갖 상황을 다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출퇴근 시간처럼 가장 붐빌 때를 가정해서 완벽한 통로폭을 찾아내는 거죠. 자, 지금까지 속도라는 동전의 앞면을 봤다면 이제 동전을 뒤집어서 그 뒷면, 바로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차례입니다.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는 이 안전 설계의 비밀은 과연 뭘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이 거대한 역들은요, 사실 하나의 공간 안에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설계가 함께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건물에 숨겨진 도면이 하나 더 있는 것처럼요. 그 두 개의 설계가 바로 일상 동선과 피난 동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다니는 빠르고 편한 길이 있고요. 또 하나는 화재 같은 비상시에만 딱 열리는 일종의 비밀 대피로가 따로 설계되어 있는 거죠.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는 평소 다니던 길이 아닌 이 안전하게 보호된 피난 경로를 통해서 대피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피 설계에도요, 아주 엄격한 목표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6분. 이건 NFPA 130이라는 국제 기준에 따른 건데요. 어떤 최악의 상황이 닥치더라도 여간에 있는 모든 사람이 6분 안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마칠 수 있도록 설계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죠. 이 모든 안전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요. 바로 램지라고 불리는 철학입니다. 하나씩 보면 R, 신뢰성. 이건 전력이나 통신 같은 핵심 시스템이 절대 끊어지지 않게 2중, 3중으로 만드는 거고요. A, 가용성. 역의 일부에서 문제가 생겨도 나머지 부분은 문제없이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M, 유지보수성은 역 전체를 멈추지 않고도 쉽게 수리할 수 있게 설계하는 거고요. 마지막 S, 안전성. 비상 상황이 터지면 조명이나 안내방송이 알아서 착착 작동하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이 모든 속도와 안전을 하나로 묶어서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미래 기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즘 역들은요, 그냥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의 지능형 시스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게 어떤 기술들인지 한눈에 들어오실 텐데요. 먼저 디지털 트윈 기술. 이건 현실의 역이랑 쌍둥이처럼 똑같은 가상의 역을 컴퓨터 안에 만들어두는 거예요. 이걸로 온갖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보는 거죠. 실제 역에서는 AI와 연결된 CCTV가 실시간으로 사람들 흐름을 분석해서 저기 곧 붐비겠는데? 하고 미리 예측까지 해줍니다. 여기에 IoT 비콘 기술로 시각장애인분들 길 안내까지 해주고요. 이 모든 정보가 중앙 관제실로 실시간으로 모여서 최적의 판단을 내리게 돕는 그야말로 역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뇌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환승은 길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걷는 그 환승 통로는요, 단순한 길이 아니라 속도와 안전, 그리고 최첨단 기술이 아주 정교하게 얽히고 설킨 거대한 살아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러니 다음에 여러분이 환승역을 지날 때 한 번쯤은 우리 발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공학의 세계를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